교합 조정에 있어서 역시 몇 가지의 조절이 포함이 되는데, 센트릭 조절이랄지, 워킹 사이드 인터피어런스, 논 워킹 사이드 인터피어런스, 또 프로트루시브 사이드 인터피어런스 등 몇 가지 과정이 있지만, 이것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센트릭 어저스트먼트입니다. 일단 센트릭이 인접 다른 치하고 비슷하게 센트릭에서 물려야 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가 프리머처 컨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커스퍼 포사에서 컨택이 되지 않고 어떤 슬로프 상에서, 슬로프 인클라인 상에서 이 컨택이, 또 프리머처 컨택이 발생하게 되면은 하악골 자체를 옆으로 미끌리게 하는 그런 슬라이드 시키는 그런 그 나쁜 영향까지 줍니다. 그래서 simultaneous occlusion contact, 그리고 어떤 슬로프에서 컨택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맨디블이 좌나 우라 전후로 미끌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센트릭 오클루전 어저스트먼트입니다. 어느 부분이 높다면 그것이 상악이 높을 수도 있고 하악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쪽은 자연치아이고 한쪽만 골드 크라운인 경우에는 크라운 해놓은 레스토레이션 부분을 가지고 물론 조절해야 되겠지만, 만약 상악도 브리지를 제작했고 하악도 브리지를 제작했는데 교합지를 넣고 물어봤더니 어느 포인트가 높다 하는 것은 상악이 높을 수도 있고 하악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가 모든 치아들이 커스프나 포사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커스프가 길어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혹은 포사가 깊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사를 디프닝 해야 오르냐, 커스프를 짧게 만들어줘야 오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결정할 때는 센트릭으로 딱딱딱딱 물려보고, 맨디블 센트릭 상태로 해서 교합지를 넣어가지고 딱딱딱 물려서 보고, 또 다른 색깔의 교합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익센트릭으로 맨디블을 움직여 봐가지고, 그 센트릭에서 높았던 그 자리가 센트릭에서만 교합지가 찍히면은 우리가 센트릭에서만 높은 거지만 센트릭 교합지에도 찍히고, 또 다른 색깔의 익센트릭 턱을 단쪽으로 움직일 때도 그 자리가 역시 찍힌다면 이것은 센트릭에서도 높고 익센트릭에도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트릭에서도 높고 익센트릭에서도 높으면은 커스프를 짧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센트릭에서는 닿지만 익센트릭으로 할 때는 그 자리가 다른 치아보다 더 높지 않으면 포사를 디프링 시켜줍니다. 그래서 상악을 그라인딩 할 것이냐, 하악을 그라인딩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룰 1, 룰 2, 이 두 가지 것을 이용을 해서 조정을 하고, 센트릭에서 조절이 균일하게 됐다면 모든 치아가 균일하게 물려야 됩니다. 모든 치아가 균일하게 물리는지 물리지 않은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재료가 플라스틱 쉼스탁입니다. 이것은 은빛이 나는 아주 가장 얇은 질긴 어떤 일종 플라스틱인데요. 두께가 한 13마이크론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5인치인데, 이것이 치과 재료 중에서 가장 두께가 얇은 재료고 또 질긴 재료입니다. 그래서 폭이 치아 속치 정도보다 더 작은 그런 폭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놓은 이 플라스틱 시트를 각 치아에 얹어놓고 꽉 물었을 때 모든 치아가 균일한 세기로 물리는지를 확인해서 균일하게 센트릭 어저스트먼트가 잘 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부분이 다른 치아보다 먼저 닿는다면 그것은 상악이 문제일 수도 있고 하악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먼저 닿으면서 이것이 어떤 슬로프 상에서 닿게 되면
히트하는 순간 턱이 옆으로 미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트 앤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면서 턱이 씹을 때마다 턱을 옆으로 뒤트는 이런 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용하는 교합지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두께가 좀 더 두꺼운 거, 얇은 거, 색깔도 뭐 빨간색, 깜장색, 녹색, 청색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제일 비교적 인기 있는 것이 아쿠필름이라 해가지고 위에는 빨간색, 아래쪽에는 깜장색 이렇게 두 종류 색상이 되어 있는 그런 교합지가 비교적 요즘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합지이고 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직사각형 모양은 은빛 플라스틱 시트가 심스탁입니다. 심스탁으로 크라운 부분의 높이가 인접치하고 비슷한 세기로 물리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는 사진이고, 아래쪽에는 이제 만약 이제 크라운 부분이 높다면 어느 부분이 높은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카본 페이퍼를 상하 치아 사이에다 놓고 지금 교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교합지, 대부분의 교합지는 교합면에 물기가 묻지 않는 상태에서 교합지가 더 잘 묻기 때문에 교합면을 드라이 시킨 상태에서 교합지를 물리는 것이 좋고, 또 골드 크라운 같은 표면을 너무나 하이 팔리싱 시켜놓으면 반짝반짝한 반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어느 부분이 이 교합지가 묻었는지 잘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도 너무 많은 광택을 내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교합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센트릭에서 높다 하면은 이것이 하악이 높은가 상악이 높은가, 즉 컷수가 높은가 포사가 높은가를 또다시 확인해보고 어느 부분이 이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을 어브레이션 포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아주 소리 확률 경우는 구강 내에서 이렇게 조절해지지만 양이 많을 때는 열이 나기 때문에 그라인딩 하면서 나는 열에 의해서 환자가 불편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강 내 외로 빼내서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심스탁을 이용해서 물려봤을 때 크라운 해놓은 쪽이나 크라운 하지 않은 인접 자연치아 쪽의 세기가 비슷할 정도로 교합 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트릭에서 높은 경우는 이게 슬로프 상에서 높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슬로프 상에서 컨택되면서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리면서 턱이 좌나 후나 전후로 이렇게 밀리는 일이 많은데 이런 것도 교합 조정을 통해서 조절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센트릭에서의 조절은 높이의 조절, 인접지하고 균일한 어떤 높이의 조절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슬롭상에서 컨택이 돼가지고 맨디블이 옆으로 미끌리는 것을 막아주는 히트 앤 슬라이드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러한 현상을 막아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조절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교합지를 쓰지 않고도 골드 크라운인 경우에는 교합면의 광택을 완전히 제거해주면 어느 부분이 높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합면만을 오픈시켜 놓고 나머지 프록시말 측이나 보칼, 링갈, 이 엑시알 측을 전부 테이프로 감싼 상태에서 교합면을 샌드블라스팅 시켜주면 표면이 광택이 완전히 소실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합치하고 딱딱딱 물게 되면 높은 부분이 어떤 일정의 눌려가지고 일정의 버니싱이 되면서 반짝반짝한 광택이 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샌드블라스팅을 하고 있는 방법이죠. 왼쪽에 있는 샌드블라스트는 기공실용 샌드블라스트고 오른쪽에 있는 샌드블라스트는 치과 치료실용 샌드블라스트입니다. 한쪽에서는 샌드가 들어있고 한쪽에서는 고압
공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고압 압축 공기하고 샌드가 서로 섞이면서 아주 강한 모래바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센트릭에서 이제 교합 조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환자로 하여금 맨디블을 프로트루전도 시켜보고 레터럴 익스컨전도 시켜보고 해가지고 또 보출물 부분이 먼저 닿지 않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치부는 센트릭에서는 균일하게 물리지만 프로트루전이나 레터럴 익스컨전 할 때는 닿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 어느 특정한 부분이 워킹 사이드로 움직였을 때 구치부 어느 특정한 부분이 먼저 닿는다면 이건 인터피어런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해 줘야 되는데 워킹 사이드 쪽으로 맨디블을 움직여 봤을 때 그리고 교합지를 그 사이에 넣고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어느 교합지 어느 부분이 구멍이 뚫릴 만큼 높게 구치부 보출물 쪽에서 닿는다면 워킹 사이드 인터피어런스이기 때문에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조절할 때 적용하는 법칙이 불이라는 아주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이 법칙인데 상악치아의 버칼 카스프의 링갈 인클라인에 높은 프리마처 컨택의 카본 마커가 찍히면 그 부분을 삭제해 줘야 되고 로워 투스 링갈 카스프 버칼 인클라인에 또 역시 워킹 사이드로 움직여 봤을 때 교합지가 높은 걸로 표식이 찍히면 그 부분을 삭제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upper의 U, 버칼의 B 해가지고 BU, 그리고 아래는 lower, 링갈 해가지고 LL, 그래가지고 BULL 법칙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non-working interference인데 non-working interference는 루불인데 이것은 실은 아주 애매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non-working interference는 아까 우리가 센트릭에 대한 인터피어런스를 맨 먼저 조절해 놨는데 센트릭을 조절하고 나면은 센트릭 하이트를 결정해주는 센트릭 홀딩 커스프와 센트릭 홀딩 포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센트릭으로 딱딱딱 물었을 때 교합지가 찍히는 바로 그 점이죠. 그 점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라인딩하지 않으면서 non-working interference 때는 다른 커스프 쪽을 삭제하는 것이 non-working interference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아마 그림에 아마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트루시브 인터피어런스도 이것도 특별한 무슨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프로트루전 하면은 하그 메디얼 인클라인과 상하그 디스탈 인클라인이 서로 닿기 때문에 여튼 상하은 디스탈 인클라인을 삭제할 수밖에 없고 하악은 메디얼 인클라인밖에 삭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센트릭 홀딩 커스프나 센트릭 홀딩 푸사는 그라인딩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런 인터피어런스를 제거해 줘야 되겠습니다. 워킹 사이드 인터피어런스는 매우 명확한 법칙이어가지고 예외가 없다고 했는데, 자, 다른 차는 안 물리고 이 차만 이런 식으로 이제 물렸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워킹 사이드에서 물렸다는 얘기죠. 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또 그 워킹 인터페런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디를 깎아야 되느냐죠. 가운데인 경우에는 그럼 상악 쪽 이쪽을 깎아야 되느냐, 하악 쪽 그 커스프 팁 쪽을 깎아야 되느냐. 또 제일 오른쪽에서는 상악의 링갈 커스프 팁 쪽을 깎아야 되느냐, 하악의 링갈 측 이쪽 슬로프 쪽을 깎아야 되느냐, 이런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 부르 법칙을 얼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가운데 걸 먼저 볼까요? 상악인 경우에는 버칼 카스프를
깎아라. 하악의 경우는 링갈 카스프를 깎아라. 하악은 링갈 카스프가 닿지가 않아요. 프리마처가 없어요. 상완 버칼 카스프가 지금 닿았습니다. 그래서 상하의 버칼 카스프, 링갈 인클라인을 깎는 것이고, 제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상하의 버칼 카스프 쪽은 아무 프리마처가 없어요. 하악의 링갈 카스프 쪽은 프리마처가 있죠. 그래서 상하의 링갈을 깎는 게 아니고 하악의 링갈을 깎는 것입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센트릭 홀딩 카스프를 보호해주는 그런 법칙입니다. 부르 법칙도. 상하의 링갈 카스프는 센트릭 홀딩 카스프입니다. 펑셔널 카스프이기 때문에. 또 하악의 버칼 카스프는 센트릭 홀딩 카스프입니다. 펑셔널 카스프이면서. 그래서 이것과 상하의 링갈 카스프는 가능한 손대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하에서 만들어진 법칙입니다. Non-working interference나 protrusive interference도 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센트릭 홀딩 카스프를 홀딩한다는, 손대지 않는다는 그런 법칙이 일정합니다. 자, 이게 루브르 법칙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이와 같은 인터피어런스 같은 비번과 같은 이런 인터피어런스가 있을 때 루브리면 어퍼링가 그죠? 어퍼링괄과 그 로어 버칼이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도 깎아도 되고 아래도 깎아도 된다는 그런 그 법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B와 같은 세트 환자가 있을 수 있고 CD와 같은 이런 세트 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AB와 같은 한 환자인데 센트릭으로 물어볼 때는 A처럼 컨택이 되고 발란식으로 물 때는 B와 같이 이렇게 되는 환자인 경우에는 센트릭 홀딩 카스프이 하악의 버칼 카스프입니다. 상하의 링갈 카스프는 상대적으로 센트릭 홀딩 카스프 역할을 덜 합니다. 이런 경우 상하의 링갈 카스프를 삭제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밸런싱 인터페런스, 이치야만 밸런싱 무브먼트, 이치야만 먼저 이렇게 컨택되는 것을 이렇게 그라인딩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해 줘야 됩니다. CD 환자는 같은 환자인데 센트릭에서는 C처럼 물렸다. 이 환자의 경우는 상하의 링갈 카스프가 센트릭 홀딩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악의 버칼 카스프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인터페런스가 있을 때 더 중요한 상하의 링갈 카스프는 그대로 보존해 주고 덜 중요한 하악의 버칼 카스프를 그라인딩 해가지고 밸런스 인터페런스를 제거해 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프로트루전 할 때는 상하의 디스탈, 하악의 메지알 인클라인을 삭제해야 되는데, 이건 전치부, 캐나인 이전의 전치부에서 컨택이 일어나야지, 이렇게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이런 데서 먼저 닿으면 안 됩니다, 전치부가. 이건 프리마처, 프로트루시브 프리마처 컨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인클라인을 조절해 주는데, 이때도 센트릭 홀딩 카스프나 센트릭 홀딩 포스트는 손대지 않으면서 이런 인클라인을 조절해 주면 되겠고, 전치부에 의해서 가이드 될 때까지 이것이 닿지 않도록 그라인딩 해줘야 되겠습니다.